기출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MBS가 뭐냐라는 개념 정의가 나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의에 나오는 동그라미 1번 개념을 그대로 출제한 사례가 이제 작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면 주택저당증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대출했죠. 그럼 은행은 뭘 취득해? 돈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 받을 권리자로서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 형성됩니다. 이 주택저당 채권을 영어로 아까 보셨던 모가지 이렇게 했었어요. 이 채권은 유동화 기관한테 넘겼죠. 넘겼으면 넘겨받은 중개 유동화 기관은 이들 자산, 그러니까 채권 그 금융에 넘겨받은 이 주택저당 채권을 자산을 기초, 이 기초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를 영어로 팩트. 그래서 B 요거 팩트 요거. 그리고 B. 그리고 이거 발행하는 증권. 이 증권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security. 그래서 이제 그 S. 줄여가지고 MBS. 해석을 할 때 MBS는 별게 아니라 이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다 우리 그 올바르게 개념 정의를 푼다 그러면은 요 1번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를 한 줄로 냈었죠. 우리 시험에서는. 한 줄로 냈을 때 어떻게 냈을까? 주택저당 증권이란 키워드만 끄집어내면 되죠.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그림상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익혀 주시면 돼. 그러면은 중개유동화기관은 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했잖아. 누구한테 판매한다? 투자자. 그래서 투자자가 저렇게 나오고요. 투자자한테 매각함으로써 주택자금을 조성하죠. 이 주택자금은 무슨 자금? 무슨 자금? 대출자금. 그렇죠? 이 판매한 대금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 은행한테. 그 은행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그 받은 투자자한테 증권을 매각해서 받은 돈과 또 대출 자금을 활용하는 거죠. 주택 자금을 조성한다. 주택 대출 자금이 되겠지.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빌려주면 회수 기간이 보통 20-30년이잖아요. 20-30년 동안에 차입자로부터 회수될 그 대출 자금이 이론적으로 의하면 투자자한테 2-3개월 만에 회수합니다.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이걸 가공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돈과 또 대출 자금을 활용해서 은행은 계속 수익 창출할 수가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논리를 머릿속에 그림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그럼 사실상 구조적인 내용은 끝난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1차, 2차. 항상 1차는 자금 수요자인 차입자 나와야 되고 2차 시장은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 투자자가 나와야 되는 이 절차적인 내용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질문이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중개기관, 그러니까 SP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본사는 서울역에 있어요. 서울역 지나가시다가 YTN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잘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어쨌든 이제 이 MBS에 대한 논리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양한 이제 유동화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SP 역할인데, 이거를 크게 이제 절차상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 은행도하고 요거를 이제 묶어 가지고 유동화 증권의 발행 기간이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누면 차입자, 발행자, 은행도 직접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발행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투자자. 이 그림을 크게 한번 나눠 보시고, 그때 이제 종류가 있죠. 종류가 이제 항상 기본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MPTS. MPTS를 이제 지분형 MBS라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MPTS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논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하셔야 돼. MPTS가, 그러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참 이게 좀 그래요. 죄송스럽게 생각하시고 하고, 영어로 공부해야 될 파트가 몇 군데가 있죠. 요것도 영어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번역된 말이 이제 이게 잘 안 맞아요.
번역된 형태가 논리적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영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영어로 공부하는 파트가 그 마케팅에 대해 있었죠. 마케팅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마케팅 전략 크게 몇 개? 많지도 않아요. 3개밖에 없어서 시고간,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망 이거 안 했었나요? 했었죠. 시장 점유 다시 또 몇 개로 나누죠? 2개. 많지도 않아요. 시장 점유는 STP하고 4P. STP는 몇 가지 구성되어 있어? 3개. 얼마나 쉬워요? STP. 그중에 S를 잡으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4P는 P가 몇 개? 4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객 점유에는 그 아이다가 있죠? 예. 나중에 보세요. 책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트하고 여기도 영어로 해야 되고 개발론에도 영어로 하는 파트가 있죠. 그 민간 개발 사업 해놓고 BOT, BTO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번역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MBB가 있어요. 채권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2가지를 채권형 MBS 양축으로 해주시고요. 근데 현재 금융공사에서는 이제 MBB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MPTB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CMO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게 CMO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묶어서 혼합형 MBS라 그래요. 혼합형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가 합친 거예요? MPTS하고 MBB를 합한 것이 얘네들이 혼합형이다라는 논리예요. 작년에 정답 파트는 이제 혼합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제 맞췄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할 때 이 MPTS가 이제 뭐냐 그 개념이 지분형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 자산을 매각한 건데 MPTS에 대해서 개념은 이거죠. 차입자가 저희들은 은행에 돈을 빌렸죠. 빌렸으면 빌린 돈을 매달 원리금을 은행한테 상환하잖아. 그렇죠? 저희들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채권이 어떤 형태로 가공이 돼가지고 증권화 되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빌린 돈에서 빌린 은행 꾸준히 갚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차입자가 지분한 원리금이 있죠. 원리금을 누굴 통해서? 발행자를 통해서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투자자한테 전달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다? 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그대로 누구 통장에 찍히냐? 투자자 통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꼭 아셔야 될 거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거기 MPTS에.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내죠.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MPTS에서 이 M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지? 그쵸? 뭐가지? 주택, 저당, 채권. 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 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은행이 가져야 되잖아. 돈 빌려줬으니까 권리자로서. 근데 그걸 유동화 시켜달라고 SPNC에 넘겼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발행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죠. 근데 그 채권을 MPT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P야. P. P가 영어로 뭐예요? 패스야, 패스. 그러니까 이제 뭐가지 패스 뚜로 뜯기를 이렇게 되잖아요. 저당 채권 소유권을 패스 넘겨주는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투자자한테. 투자자한테 그대로 넘어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죠. 저희는 은행에 돈 빌렸어 상환을 하죠. 다달이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근데 MPTS 같은 것은 이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야? 투자자한테 넘긴 거니까 그 채권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투자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발행자는 뭐다?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그럼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가? 투자자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두 현금 흐름, 차입자로부터 발행자까지 이어지는 이 원리금이라는 현금 흐름과 발행자에서 투자자 연결된 이 원리금의 현금 흐름이 있죠.
두 가지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받아서 그대로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채권이죠, 채권. 채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요거 있죠. 원리금 수취권이 있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보유하게 돼 있어?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거지. 투자자가 채권 소유권이 소유자다 보니까, 차입자가 빌려 형성된 채권 소지자다 보니까 차입자가 산 원리금이 그대로 누구한테 넘어간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이유가 이것이 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채권 매각했다고 이걸 지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이제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동시에 동그라미 3번도 이제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이때 NPT에서 모든 위험이 있죠. 특히 채무불이행 위험하고 조기상환 위험인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조기상환 위험이야.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내용과 동그라미 3번 내용이 전체적인 그 MBS 질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이 조기상환은 누가 조기상환하는 거냐?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거야. 그럼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부담할까?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럼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누가 부담합니까? 라는 공부를 하실 때 이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그대로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차입자가 조기상환했어. 그럼 뭐가 사라져요? 채권이 없어지잖아. 이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죠. 돈 다 갚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게 되는 원리금도 더 이상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러면 결국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투자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전부 다 투투투죠. 공부하기가 편해요. 투투투. 침 3번 뱉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MBT에서 좋아하시는 투자자는 주로 불량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차입자 상환은 이제 조기 상환하면 이제 조기 상환했어요. 구조 한번 잘 보세요. 저희들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해요. 돈만 많이 벌었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하니까 발행자들은 받아서 전달한다 그랬죠. 전달할 돈이 없죠. 그러면 이제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이게 채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MPT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MPT에서 관계를 종결합시다라고 통보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MPT를 구매할 때 지급한 원금이 있죠. 원금을 그대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발행자의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자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 잘 이제 주목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입자가 산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은 결국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금 안 들어오는 거. 여기 요 세 가지가 결국 MPD, MBB, MPTB, CM 전체를 가려가지고 90% 이상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제 10%에 대한 질문이 4번하고 5번인데 4번은 보면 콜방어라고 설명이 돼 있죠. 콜방어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콜도 뭐냐면은 조기상환을 말해. 조기상환. 다만 우회 조기상환 위험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회에서만 조기상환은 돈을 빌린 차입자가 원래 은행한테 조기상환한 걸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콜은 뭐냐라는 거야. 콜은 가로친 거 있죠. 증권 발행자가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조기상환한 거를 콜이라 그래. 콜. 이런 개념 정의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콜방어 기능이 투자자들은 콜방어 기능이 있어야지 좋을까 없어야지 좋을까? 있어야지 좋아요.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어떤 책을 봤었는데 이 유동화 증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의 성격이 있다 그럽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MBS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달라요. 주식 투자자들은 주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예,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지. 지금 조금 한 5% 올라가서 주식이 더 오르겠지라고 잠깐 이제 여행 갔다 왔어요. 한 달 정도. 근데 마이너스 70%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왜냐면 워낙 단기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기관들이 엄청 조작을 많이 하니까 결국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주식에 참여하는 주로 단기 매매 차익 노리는 사람이 많은 데 비해서 MBS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기 투자자들이야. 왜 장기 투자자가 가능하냐면은 아까 논했던 것처럼 이 S라는 것은 요 M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권이잖아. 근데 채권이 차입자로부터 야기된 저당 채권을 근거로 발행한 거잖아요. 차입자들이 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출받은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M이 장기 채권이니까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지. 요거를 기초로 발행한 증권을 소지한 사람도 결국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수익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요소로서 MBS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때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능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콜 방어 기능이야. 콜이라는 것은 아까 저기 책에 나온 것처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유동화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 있죠. 투자자에게 뭐 한다? 조기 상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발행자가 이 사람이 MPT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짜리 MPT를 구매했는데 이 사람이 2달 만에 조기 상환해버려. 그러면은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는 불안한 감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발행자들이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들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같은 상품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발행자가 투자에 조기 상환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콜 방어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MPT에서는 콜 방어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우선은 이제 구조적으로 암기만 잘 해놓으시고요. 5번은 이제 5번도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 되는데 저 논리가 뭐냐면은 주택 저당 채권 총액이 그러니까 은행이 총 꿔준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요거를 기초로 해서 MBS를 발행한 거잖아. 근데 그중에 MPT 발행액 있죠. 발행액하고 채권 총액 규모는 뭐다? 같게 발행할 수 있어. 근데 채권 총액 규모랑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는 MBS는 MPTS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적게 발행해야 돼요. 그 중에서 MBB가 작년에 나왔었죠.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여기 세 가지를 논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보통 빌려준 저당 채권 총액 규모가 1조다.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MPTS를 발행한 거잖아. MPTS를 몇 조로 발행할 수 있어? 얘도 1조로 발행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차입자는 투자자에게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그랬죠. 조기 상환 채권이 점점 줄어들잖아, 규모가. 그렇죠? 빌려준 처음에 꺼준 돈 규모가. 그럼 발행자도 투자자에게 바로 조기 상환 통보를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요 MPT에서도 같이 줄어들어. 요것이 줄면서도 같이 조기 상환 이어지는 과정 중에 같이 줄어드니까 얘는 이론상 동일한 규모로 발행할 수가 있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 이 은행이 있죠, 은행. 그 은행들의 수익 모델은 뭘까? MPT를 발행 수익 모델은 증권 판매 수수료를 먹는 거야, 이렇게. 상품을 소개해 준 거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 은행도 지금 창구 가면은 어느 증권에 가입하라고 직원이 데스크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업무 끝나고 나가려 그러면은 잠깐 요거 어때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건당 얼마 수수료 먹어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 수수료를 얻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MPTS를 발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민법의 그 부종성 때문에 발행이 좀 힘듭니다.